다음 달 26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다음 달 26일 선고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이 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검찰 다시 한번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 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나온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최진정 변호사님. 지금 구형이 중요하지가 않다.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인 건데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형이 중요하죠. 요즘은 실질 구형이라는 걸 합니다. 네. 검찰이 옛날에는 한 실제 선고될 것보다 한 2배 정도 뻥튀기해서 구형을 하면은 네. 법원이 그 정도 한 절반 정도에 해주는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를 해야 될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실형 선고해달라고 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형에 맞게 구형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서 1심 판결 선고할 때 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 선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올려치기 가능성이 있다. 아하. 한마디로 징역 1년이 아니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내지 3년을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신 분을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그리고 또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라는 부분은 유죄라고 했는데 이번엔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라고 법원에서 요청을 했고 네. 그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은 무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유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적 예입니다. 그런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오히려 1심에서 무죄됐던 부분이 추가적으로 유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했던 것에 오히려 더 가까운 정도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2020한 5년간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선거법과 관련되는 이 부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실질적으로 제가 다 만드는 데 관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사안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정 역사상 이 정도의 중대한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를 했다라고 네. 한다고 하면은 실형 1년 6개월 내지 2년 가까이 나오는 것은 기존에도 적지 않은 판결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 지금 뭐 글쎄요, 굉장히 오히려 예.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이번에도 의견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저는 뭐 구형 2년 한 거 뭐 이거 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1심에서도 구형량이 2년이었기 때문에 뭐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2년 구형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재명 대표가 구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전부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구형이라는 건 이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형을 얼마나 줄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무죄라고 생각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뭐 구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공소 제기가 그 근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소장 변경 말씀을 주시는데 네. 사실 공소장 변경이 항소심에서 특히 그 항소심 재판부가 이거 공소사실 특정이 좀 안 된 거 아니냐라고 검찰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항소심 재판부가 2심이잖아요. 1심에서 이 공소장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된 것 같다라고 문제 삼은 겁니다. 공소장은 명확하게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공소장은 말 그대로 피고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검찰이 다시 특정을 해서 변경이 허가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결 자체를 저는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 와서도 이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뜯어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도 뭐 어제까지 해서 뭐 최종 변론과 진술을 마쳤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해서 무죄로 뒤바뀔 가능성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이 똑같이 공소장 변경을 두고도 해석이 완전 달라요. 지금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재판부에서 얘기를 한 그 부분이 무죄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죄 난 부분을 공소를 변경하라고 했으니 유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여권의 얘기인 거고 아니다. 이 공소 제기를 좀 변경을 하라는 얘기 자체가 아예 그냥 1심 토대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 꼼꼼히 뜯어본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고로 1심의 유죄 판결 난 거와 완전히 다르게 전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이제 어제 구형이었죠. 그리고 선고가 다음 달 26일입니다. 향후 일정을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지금 어제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요거예요. 2월 26일 2심 결심,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그리고 2심 선고가 3월 26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심 선고가 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상고심, 3심이 있죠. 3심까지 가기까지의 절차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상고장 제출하고 뭐 기록도 대법원에 송부하고요. 이들한테 통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상고 이유서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하면은 일단 3심에 대한 법정 선고 기한이 6월 26일까지다. 라는 건데 이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향후 일정인 건데 요 사이사이에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날 것이냐가 삭혀켜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마 3월 중순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형과 선고 사이 어둠에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이 결정이 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인용이 되면 3월 중순부터 대략 60일 이후 5월 중순이 되는 거겠죠. 5월 중순이 된다고 하면 이 6월 26일 법정 선고 기한 이전에 요 어둠에쯤에 5월 중순 어둠에쯤에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법 리스크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인데 요게 어떻게 시간표가 짜일 것이냐가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